사건 용의자 김홍일이 사건 발생 55일 만인 오늘 오후 부산 기장군 야산에서 검거됐습니다. 약초를 캐러 간 한 주민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 신축 부지로 울산초등학교가 확정됐습니다. 오는 2014년 착공에 들어가 201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50대 보험 설계사가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습니다. 재혼한 남편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중국산 짝퉁 골프용품을 유명 브랜드로 둔갑시켜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골프용품점에 버젓이 납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시외버스가 갑자기 전신줄을 들이받아 승객 등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도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 퇴직이 가시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통합진보당 분단 사태와 관련해 울산시당에서도 계파별 집단 탈당이 시작됐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독성 해파리가 급증하면서 독성 해파리 주의보에 이어 어업피해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이병헌이 출연한 사극 광해 왕이 된 남자가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성남동 자매 살해 사건 용의자 김홍일이 오늘 오후 부산 기장군 야산에서 검거됐습니다. 약초를 캐러 간 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윤주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성남동 자매 살해 사건 용의자 27살 김홍일이 조금 전 7시 35분쯤 중부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김홍일은 기나긴 도피 생활 때문인지 수염을 기른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김홍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살해했습니까? 뭐가 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숨어 지내셨어요? 안에 있어. 한 곳에 계속 있었어요? 옮겨 다니시면서? 현장에는 숨진 자매의 부모가 김홍일을 지켜봤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게 연금 이전 사건으로 빠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잡혀가지고 한시름 나은 것 같아요. 하늘에서만 편안하게. 앞서 김홍일은 오늘 오후 5시 40분쯤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한박산에서 검거됐습니다. 김홍일 검거에는 한 주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 낮 12시 13분쯤 기장군 한박산에 약초를 캐러 간 75살 김모 씨가 김홍일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한박산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김홍일로 보이는 수상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 4개의 중대를 현장에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발견 당시 김홍일은 이 주민에게 자신은 노숙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홍일이 목격된 곳에서 발견된 캔커피에서 김홍일의 지분을 확인한 뒤 주변 일대를 수색했고 주민 신고를 받은 지 5시간 만에 김홍일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홍일이 머물던 곳에는 덥고 장 걸로 보이는 포대자루 10장과 음료수 캔, 물통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UBC 뉴스 윤중입니다. 네, 이처럼 김홍일의 기나긴 도피 행각은 사건 발생 55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신출귀몰했던 김홍일의 행적을 송장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새벽 흉기를 들고 나타난 김홍일은 헤어지자는 27살 언니와 무고한 23살 동생을 차례로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사건 직후 김홍일의 차량은 북구 강동터널에서 처음 목격됐고 이틀 뒤인 22일 새벽에는 한국도로공사 부산 영업소를 통과했습니다. 이틀 동안 중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돌아다닌 김홍일이 부산 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자신의 모교 근처 한 편의점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이틀 뒤인 24일 오후엔 이곳에서 1km 떨어진 공터에서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발견됐습니다. 김홍일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때부터 한박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김홍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홍일을 봤다는 오인 신고도 1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예. 거기서 사진찍고 방인데 방송하려고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앞에 있거든요. 숨진 자매 부모들은 범인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6일 눈물 속에 49제를 지냈습니다. 아까운 두 생명을 앗아가고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포대자루와 음료수까지 사서 버텨온 김홍일의 도피 행각은 55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UBC 뉴스 송량섭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초단체별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울산 시립미술관 부지가 울산 초등학교로 확정됐습니다. 이르면 2년 뒤인 2014년에 착공해 201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이 울산 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됩니다. 울산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 초등학교를 시립미술관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잣대가 됐습니다. 최종 후보지 두 곳에 포함됐던 울산교를 이용한 브릿지 미술관은 하천법에 저촉돼 마지막에 탈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술관의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미술관의 건물과 미술관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중구는 갈수록 슬럼화되고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근의 문화거리, 역사공원과 연계해 시립미술관을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옆에 있는 동원과 또 객사복원과 더불어서 문화의 거리와 더불어서 정말 울산 최고의 문화예술의 총본산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울산초등학교는 2014년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울산시가 구상 중인 시립미술관 규모는 부지 13,0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580억 원이 투입되는 울산 시립미술관은 2014년 착공해 2016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50대 보험 설계사가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습니다. 재혼한 남편도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험 설계사 52살 이모 씨는 올해 초 직장 동료인 51살 정모 씨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잘 아는 은행장에게 돈을 맡기면 급전이 필요한 기업체의 고리로 대출해준 뒤 높은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하루 돈이 없으면 부도가 나니까 높은 이자를 준다 이렇게 하면서 은행 지점장들한테 그 돈을 이렇게 빌린다 하더라고요. 개인이 쓰는 돈이 아니고 은행 지점장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엔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달 초 원금 일부만 돌려준 뒤 나머지 돈을 갖고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며 정 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람은 5명. 피해 규모는 20억 원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여 명이 100억 원대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안심시켰습니다. 또 현직 구청 간부 공무원인 남편을 피해자들에게 소개하며 신뢰를 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정 씨와 재혼한 남편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저도 모든 걸 다 주고 지금 아닙니다. 아들 전기장은 다 가져갔지요. 마약관에 다 가져갔지요. 대출받아 다 가져갔지요. 경찰은 정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중국산 짝퉁 골프용품을 유명 브랜드로 둔갑시킨 뒤 헐값에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6억 원어치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고 하는데요. 진품과 구별하기 힘든 점을 노리고 골프용품점에 납품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시의 한 골프용품 업체 사무실. 고급 골프 가방과 골프웨어, 골프채 등 유명 골프용품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모두 중국에서 상표를 위조해 들여온 이른바 짝퉁들입니다. 적발된 업체에서 압수한 골프 용품들입니다. 골프채에서 신발, 벨트까지 마치 골프 용품점을 옮겨놓은 듯합니다. 52살 신모 씨 등 5명은 지난해 7월부터 중국 현지에 공급책을 두고 보따리상을 통해 짝퉁 골프 용품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쇼핑몰에서 구입해서 보내봅니다. 캐디백은 5만 원, 클럽은 개당 10,000원, 12,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입한 짝퉁 골프 용품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진품보다 50-60% 싼 값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압수된 골프용품은 시가로 1억 7천만 원어치, 6억 원어치는 이미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특히 국내 골프용품점 10여 곳에도 납품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짝퉁 골프채의 경우 진품에 비해 헤드 부분에 홈이 얕고
줄무늬가 짧은 특징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객이 AS를 신청하면은 대부분 가짜이기 때문에 AS는 좀 힘듭니다. 신품을 교체해 주거나 환불을 해줍니다. 해경은 신모 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게서 짝퉁을 사들인 골프용품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출근 시간 승객 6명을 태운 시외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경찰은 차량 결항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로를 달리던 버스 한 대가 3차로로 차선을 바꾸는가 싶더니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인도로 돌진해 전신주를 들이받습니다. 전신주는 마치 젓가락처럼 부러져 내려앉고 나무는 인도를 덮치며 쓰러집니다. 버스 내부 블랙박스 화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갑자기 핸들이 틀어져 놀란 버스기사. 손 쓸 틈도 없이 버스가 전신주에 충돌합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8시 16분. 부산 노포동에서 출발한 버스는 공업탑을 거쳐 울산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4차선에서 혼자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끽 소리 나면서 핸들이 트이는지 버스가 꺾이면서 전신주를 향해서 돌진을 했어요. 그래갖고 꽝 하고 받고 여자분하고 남자분 3분이 손에 하고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수건을 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44살 김모 씨와 승객 6명 등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전신주엔 22,900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신주가 쓰러졌거나 전선이 끊어졌다면 대형 인명피해와 정전피해로 번질 뻔했습니다. 멀쩡하게 달리던 버스는 왜 사고를 냈을까? 경찰은 사고가 날 만한 정황이 없었던 데다 타이어가 터지지도 않았고 김 씨 역시 음주나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핸들이 사고를 낸 버스는 2009년식 천연가스 차량. 경찰은 차량 결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김 씨와 버스 회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에서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 해 전 대기업을 퇴직하고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손호영 씨. 퇴직 후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마침내 억대의 매출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저 나이에 되면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막상 해보니까네. 이거를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제품을 제일 가는 상품을 만들어 놓으니까네. 여기에 대해서 주문이 쇄도해 와가지고. 정년 퇴직을 1, 2년 앞둔 대부분의 퇴직 예정자들은 퇴직 이후의 삶을 걱정하느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크게 대비책이 없고 또 이제 갈수록 노래가 되어가는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퇴직하고 나가가지고 현실 사회에서 얼마나 적응할지. 울산의 경우 3, 4년 전부터 현대중공업에서 해마다 1,000명 안팎이 정년 퇴직하고 현대자동차도 올해 250명을 시작으로 5년 뒤면 1,000명 이상이 퇴직 러시에 동참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울산의 취업 인구 가운데 50대는 10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해 이들의 대량 퇴직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고용정책 토론회에서는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생활과 관련돼서 지자체가 각종 인프라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주역들이 대량 퇴직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